무력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규모가 엄청나네. 저게 다 우리한테 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음성은 동지께서는 조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식의 방사 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야, 이건 진짜 저 많은 방사포는 약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수도권을 목표로 이렇게 방사포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선전포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저는 좀 소름 끼쳤던 것이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서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건 대남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정은이가 기뻐하는 것은 돈 굴러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재고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뭐 불발탄도 막 보냈는데, 아니다, 내가 직접 챙긴다. 내가 직접 챙기는 걸 러시아에 이제 보내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참 북한의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 만들고 무기를 만든다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무기가 인민들을 죽이는 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서 제가 공장 갈 것이 아니라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정이 선전하지 않고 수출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근데 저거 선전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인데 지금 선전하고 수출하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북한 정권에 좀 그 민낯이 드러나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 그래요? 우와. 폐용하고 나온 목걸이를 한번 보시면 그게 목걸이에요? 펜이 아니고? 미사일. 목걸이가 미사일이요? 미사일이에요. 화성 시점. 진짜? 대장? 세상에 이 왜 저래? 대량 살상 무기를 과시하려고 액세서리까지 만들어서 이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설주 말도 안 돼. 한정판 화성 17형 목걸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이게 저도 진짜, 안 할 것 같아. 이게 진짜 북한 정권의 민낯이고 본질이다. 이런 말씀. 뭐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앞에 탄도 달려 있어요. 밑에 불만 달면 될 것 같아. 무기 굿즈를 만드는구나 이게. 무기 굿즈를 만들어서 또 그 세상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굿즈들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굿즈나 액세서리에 이런 무기를 그 펜던트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유일할 겁니다. 대부분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을 다니지. 그렇죠. 그런 나란히 이제 그렇게 방사포 차를 운전하고 나오고 딸을 데리고 미사일 발사장에 가고 이렇게 맞아. 하는 거죠. 북한이 원래 이제 ICBM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이제 과시를 했는데 ICBM 아시다시피 최대 사거리가 한 13,000에서 15,000km니까 사실 우리보다는 진짜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미국. 근데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신 24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원래 65km고 개량형이 한 70km에서 80km 가까이 됩니다. 우리잖아. 예, 근데 그건 딱 어디죠? DMZ에서 우리 수도권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범위고, 신형 240mm 방사포는 미사일처럼 유도장치가 있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위협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이른바 장사정포 아닙니까? 근데 장사정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70mm 자주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240mm 방사포인데, 이 170mm 자주포는 그 포신이 굉장히 길어요. 한 번 쏘면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이게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70mm 자주포는 5분에 한 2발 정도밖에 못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240mm 방사포는 최대 22발을 한꺼번에 싹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0mm 방사포가 수도권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도가 높아진 유도 장치가 있는 신형 방사포 240mm 개발한 게 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위협적이냐면, 정확도를 2배 높이면 탄두 이력을 8배 높인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 훨씬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240mm 방사포가 신형이
우리한테 이제 위협적인 준비가 됐어요. 그러네요.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강양 갈 때마다 말씀드린 게 여러분 뭐 기본학상으로는 핵무장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권한의 행군을 하실 그 각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틸 거예요? 예, 그러면 어렵잖아요, 사실. 사실은요.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저 핵무장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저는 외교나 이제 경제로 저는 그래서 가야 되나요? 잠재력 언제든지 일본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 그게 이제 흔히 이제 농축 제철이 기술을 갖게 되면 이제 그런 능력을 갖는 것으로 네. 평가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무궁화 프로젝트라고 네이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제 무궁화 계획이라는 건 실제 핵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잠재력을 유사시에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를 미국이 용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핵 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 말씀인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다른 나라가 볼 때 이거는 미국이 세계적인 비확산 정책을 전환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의 전제는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용인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든 미국이든 세계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 개발, 핵무장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그거를 위해서 근데 했잖아요, 아니, 이미.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무궁화 계획은 그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전제 하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절대로 미국이 할 수 없는 거고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도 저는 기술적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핵무기다라는 게 만드는 게 북한 같은 나라도 거긴 북한도 그 관광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나라들은 벌써 70년 전, 8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은 허락을 해주느냐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니들 만들지 마 대신 우리가 핵 우산을 너희한테 보장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거 가지고 워싱턴도 때리고 시카고 때도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도시에 북한의 미사일이 올라오는 것을 참을 건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파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뉴욕을 희생시키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을 위해서 뭐 시카고를 또는 뉴욕을 희생시킬 거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고육지책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가자.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뭐랄까 핵 방지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 교수님께서 네. 미국이 지금까지 ICBM을 보유한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핵 확장 억제 공약이 지켜질 것이다. 버튼 누르는 거는 결국엔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어느 도시를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방어해 줄 것이냐. 이건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다. 어느 쪽도 답은 없거든요. 누가 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비핵화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핵군축 협상하려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란다라는 희망 위에 서 있다. 그다음에 그걸 현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한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그거는 측면으로. 진 교수님 말씀은 위험합니다. 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최고의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할 거다. 그런 희망을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기본은 잘못됐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아니 말씀. 그거랑 전혀 다른 말이죠. 그거는 말이에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북한은 포기 안 할 거다. 그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랑 그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믿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진심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게 만들겠다. 네. 이거랑 김정은은 마음이었다. 포기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밀어붙이면 될 거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뭐
1%일지 0.1%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누구나 인정하는 거는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것은 대화밖에 없다.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은 남조선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대놓고 얼마 전부터는 이 남한을 내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그렇고.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대북 정책이 무시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아까 말씀 나왔듯이 북한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고 하는 취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보수 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약속하는 해구산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또 모순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핵 확장 억지 공약을 얻어내야 되는 건 확실한 건데 근데 그게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준다 100%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핵 확장 억제 공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빈틈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의 핵무장은 못 막았어요. 근데 우리의 핵무장은 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 하겠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어떤 빌미를 준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대화 협상하는 동안에도 핵무기 개발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살았던 증인이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뭘 하든지 계속 만들 겁니다. 당장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시도도 안 할 거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외교적인 문제들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나오면 그럼 우리 핵 이렇게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히로시마 이후에 핵무기를 쓰면 인류가 공멸한다는 건 다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핵무기 만드는 나라는 적대적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누가 쓸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근간 위에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기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걔들이 안 해줘요.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여기 외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두드리면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 정권은 가장 안보를 내세우면서 핵무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 안 근데 된다. 핵무기는 과거 진보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되고 전 국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더더욱 불가능한 건 미국이 허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주장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좋아요. 양쪽 다 답이 없거든요. 답 없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건데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확인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북한이다 하더라도 포기 안 할 것 같아. 이건 사실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남은 길은 둘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서 핵군축 회담으로 나가자. 그래서 핵을 동결하는 대신에 규제를 풀자. 이런 방식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계속 압박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뭐 북한이 당연히 포기하지 않죠. 뭐 가장 돈이 안 들어가요. 핵무기 만들면은 재래식 무기 갖고는 한국하고 게임이 끝났잖아요. 예? 핵무기 문제 가지고 우리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두드려서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 가지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끌어내야 된다라는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은 핵 군축 회담하다는 얘기거든요. 규제를 갖다 풀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대화에 안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규제를 푸는 건 대가는 뭡니까? 알아서 핵 동결이라도 해라. 그럼 결국 비핵화를 갖다 스스로 포기한 거고, 그 다음에 북의 그 핵무장을 갖다 정당화해 준다, 이런 욕을 먹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편은 이쪽에서는 제재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 이거는 뭐냐면, 그런데 계속 해놨는데 핵무기 수는 계속 늘어나네. 그럼 뭘 더 할 수 있지? 이런 막연한 뭐랄까 막막함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 사상 투쟁 대상이 됐어요. 70명 앞에서 비판 한번 받아봐. 야, 어지럽구나. 5명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를 않아. 70명이 일어나서 고함 지르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또 받아 적어야 돼요. 또. 2시간 동안 서서 단상에 혼자 사람 완전히 바보 돼버려.
아, 치욕스럽겠다. 네, 엄청 치욕스러워요, 진짜. 끝나고 다 나가서 혼자 단상에 이러고 있는 게. 아휴,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 발이 움직여져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대대강당 가니까 전부 등 돌리고 있어. 눈길 마주친 사람 한 명도 없어. 날 보더니 전부 다 얼굴 돌리는데 말 썩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철수 씨가 우리가 소신 발언을 한 건데 사상투쟁 집중 대상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그 사상투쟁을 해야 되는 그 장본인으로 딱 선택이 되면 계속해서 여시찰 대상에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판 무대라는 데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처럼 조종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또 조직생활하는 누구라도 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까마귀 때처럼 주변에서 가지고 동무는 말이야 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멘탈이 다 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철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딱 찍힌 거잖아요.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이 당적인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수치심.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거 겪으면요. 그거는 더 말도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호상 비판이라고 당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라는 곳이 워낙 작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고 학교에도 그게 알려진 그치. 거예요. 그래서 반 앞에 나가서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한테 제 한 명을 세워놓고 중국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북한을 정말 망신스럽게 했다라고 하면서 막 침을 뱉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가방에 막 탈북자 그리고 그때 도강자라는 비버월경자 막 그치. 이런 거.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제 가방이나 교복 뒤에 그런 걸 써가지고 정말 호상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당하고 나면 굉장한 트라우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되게 큰 두려움 자체였던 것 같아요. 북한에 이런 호상 비판, 생활총화 이것이 뭐냐면 공식적인 권력을 빌어서 하는 조직적 왕따예요. 네, 국가폭력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예 왕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나도 쟤처럼 왕따가 안 되려면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꾸는 거예요. 나의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혹독하게 상대에게 욕을 해야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